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장동혁 당대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행정공무원의 사망에 대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인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난리가 났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촬영 시점을 대통령실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결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밤에 한밤중에 촬영을 JTBC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교통경찰들이 밤새워 지켰다고 하고요. 바로 불이 난 다음 날 밤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이재명은 비행기에 있었다고 하지요. 불이 난 날. 그럼 그 다음 날 어디 있었습니까? 이재명은 다음 날 저녁에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다음 날 저녁 오후 5시 30분경에 정부 세종청사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약 48시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홍보석이한테 문자 보내는 뭐 그런 거 얘기했다고 그러고, 내부 회의했다는 거 그러고, 그 두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거 말고 뭐 했냐는 거죠. 나머지 시간 뭐 했냐는 거죠. 바로 예능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예능 촬영 시점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예능에 관심 갖는 사이에 우리 행정부 공무원은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으로부터 시작된 압박, 지금 전산망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중압감,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지구에 있는 간부로서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종정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죠.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밉니까? 감히 누구한테 떠밉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 그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슬픔의 눈물, 애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당대표 특검하자. 그렇습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 국정 자원의 화재에 대해서 국가정보지원관리원, 국정지원관리원, 국가정보지원관리원, 이 화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됩니다. 당연히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장동혁 당대표는 아니 민주당도 특검을 설마 반대하진 않겠죠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수갑을 보여주면서 그 순간, 이 수갑을 보여주는 순간 다음에 정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동혁 당대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우리 보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장동혁과 이진숙이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도와줘서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하고 그래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2명의 대권 주자를 얻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미 당대표니까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 있고,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번에 수갑을 참으로써 국제적인 이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저들이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줬습니다. 본인에게는 고통스럽고 또 모욕적이겠지만 잘 참아내십시오. 이거는 자유 보수 우파로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말이죠. 저쪽 편 들던 정규재마저도 저쪽 편과 이쪽 편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비 진중권마저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한 겁니다. 너무나 초조한 겁니다.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법적 투쟁을 하고 정치적 투쟁을 할 경우 그것이 자기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장동혁 당대표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응원해야 됩니다. 두 분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이죠.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미뤄두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뜻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분명히 석방될 테니까 그때부터 도와서 같이 밀고 끌고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백의 종군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우리 보수 우파의 보물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는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됐는데 비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 보수 우파의 보물이 됐습니다. 자,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현지를 감추기 위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희생시키려다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영웅 만들고 그리고 김현지를 갖다가 감옥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김현지는 지금 대장동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현동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은 어떻게 관련돼 있습니까? 대장동 사업을 성남시에서 추진할 때 성남시 의회에서 태클을 걸자 괴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줬습니다. 백현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현동 그 아파트에다가 그 좁은 곳에다가 그 아파트 지금과 같은 큰 아파트를 세울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 그야말로 김현지와 그리고 김인호라고 같이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장 하던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죠. 결국 대장동 사업, 백현동 사업 전부 다 김현지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따라가가지고서 이제 제2인자가 됐습니다. 아니 V0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김현지, 이 김현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국정농단의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현지를 보호하고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되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별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김현지는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감옥 가게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김현지는 이미 인사 개입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비리와 또 지금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지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양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진숙은 뜨고 김현지는 이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채찍을 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채찍을 휘두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로지 응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를 모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모아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22번으로 응원하셔도 좋고요. 댓글로 응원해도 좋습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